정보시장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분들 뭐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은 운전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실 거고요. 지방으로 안 가고 이제 서울 근교에 사실 분들은 또 푹 쉰 좋은 또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또 며칠 사실은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올해 또 독감도 연초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 점수를 일단 시작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또 이론적으로 뭐 처음부터 시작하면 또 좀 답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론이란 건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어떤 이론적으로는 또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꼼꼼히 일단 살펴보기 전에 실전으로 한번 저희가 같이 이렇게 워밍업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전반적으로 이 기능 점수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감을 좀 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뒤에 가시면요, 유형별로 좀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외부로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자세한 거는 차차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것들, 우리가 이 FP 계산할 때 어떤 과정과 어떤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FP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데이터와 트랜잭션 요구사항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 저희가 산출물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출물이 이제 보통 이런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논리 파일들이죠. 논리 파일들 형태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건데, 이제 물리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ERD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산출물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뭐 화면 정의서 같은 것들. 물론 이제 이전에 뭐 기능 구조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세부적인 속성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좀 충분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제 화면 정의서를 봐야 실제 이 화면에 있는 속성의 개수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FP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산출물은 ERD와 일단 화면 정의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FP를 산정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 이제 데이터 쪽은 하여간 이런 데이터 기능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이쪽이죠. ERD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이거를 보시자면 데이터 쪽에서는 얘가 두 가지를 이제 뽑아냈어요. 직원 정보라는 EIF와 연간 감사 계획이라는 ILF 하나씩 뽑았습니다. 이게 논리 파일이죠. 논리적으로 하나씩이라는 거죠. 이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논리 파일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기능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 요 RET와 DET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능 점수를 계산하죠. 그래서 이 논리 파일에 RET가 뭐 몇 개고 DET가 몇 개다 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복잡도를 확인하고요. 이 복잡도별로 이제 점수를 산정하게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데이터 관련해서는 EIF 하나, 직원 정보 하나, 연간 감사 계획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요 기준으로 볼 때 얘가 이제 요 연간 감사 계획이라는 것과 상세를 묶어서 얘가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논리 파일이라는 거. 그다음에 요 이제 직원 정보. 요거는 그 외부 익스터널 인터페이스 EIF로 이렇게 도출을 해냈고요. 요게 바로 IRF 인터널 로직.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뭔가 논리 파일은 두 개를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왜 테이블이 두 개인데 하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FP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하나의 파일로 볼 것이냐, 두 개의 논리 파일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디테일한 거가 되겠죠. 이건 이제 저희가 차차로 할 거거든요. 일단 오늘은 하여튼 이런 EID를 통해서 이렇게 EIF라는 하나와 IF를 뽑아냈다. 여기 보시면 뭐 코드 뭐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이런 것도 이제 제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왜 도대체 안 들어가는가, 이런 게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 두 개가 그 논리 그 파일로 얘가 이제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RET가 얘는 하나고 얘는 이제 2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레코드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건데, 이 개념이죠. 그렇죠. 얘는 이제 로지컬 파일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지만, 그죠? 그러니까 로지컬 파일 개념 하나예요. 하나씩인데, 여기 보면 이제 RET를 저희가 이제 계산할 때, 얘는 하나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뭔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죠? 네.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RET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 뭐 같은 의미적으로 RET 개수가 많아질수록 뭔가 시스템이 복잡해진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VT와 그 DET가 있죠. 이 DET는 그 로지컬 RET가 갖고 있는 그런 논리 파일의 속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RET 개선된 게 있나요? 뭐 일단은 예, 보죠. 여기 몇 개 나면 RET가 DET가 38이 나왔죠. 그 의미는 그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DET가 얘는 3, 얘는 DET가 8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좀 예제랑 약간 매핑, 여러분 자료 보시면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못하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를 통해서는 이런 주로 이제 속성이 값들이 3개인데 아마도 이제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 이런 것들 제외해야 되고요. 속성에서 의미 없는 속성들 제기하고 이제 의미가 있는 속성들이 이제 이렇게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얘는 그 데이터 관련해서는 아까처럼 그 EIF와 IRF를 하나씩 뽑아냈고요. 이 EIF는 그 좀 이제 테이블 개념으로 하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값들은 3, 8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매트릭스에 의해서 낮음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EIF 같은 경우는 낮음은 5점이고요. IRF는 낮음이 7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했으니까 이제 트랜잭션 쪽은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이죠. 이 시스템에서는 그 EI 즉 인풋이죠. 익스터널 인풋, 즉 유지되는 거죠. CLU 등록, 수정, 삭제 이런 게 이제 각각 이제 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EQ 같은 거는 단순 조회죠. 쿼리 단순 조회가 2개가 있습니다. 송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말씀드리죠. 이게 뭔가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자기 내부적으로 IRF에
뭔가 UG, CRUD 일어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EI인데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얘 같은 경우는 조회 같은 경우는 사용자 화면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게 되고요. 송신 같은 건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 송신도 마치 조회처럼 단순하게 데이터를 이제 외부로 보내버리고 내부에 논리 파일은 어떤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EQ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5개 정도의 이렇게 트랜잭션이 나왔던 얘기. 보시면 이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화면 정의서를 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화면을 봤더니 아까처럼 그 트랜잭션이 5개를 뽑아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그 검사 활동 단계를 등록하는 거, 수정하는 거, 삭제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회하는 게 있었죠. 이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등록한 다음 조회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 리스트가 이제 딱 뜨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조회가 있는 거고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뭐 송신 아까 그죠? 뭔가 내부적으로 송신하는 여기 이제 뭐 버튼이 있겠죠. 그래서 기능이 이렇게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5개의 이거를 이제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그 데이터에선 저희가 그 RET라는 개념하고 DET라는 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RET는 아까 좀 논리적인 어떤 그 테이블의 개수를 말했고 요건 그 테이블들이 갖고 있는 속성의 값을 말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FTR은 뭐냐면 이 트랜잭션이 한마디로 유지하거나 참조하는 그 테이블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등록은 2군데 된다는 얘기고요. 삭제 같은 경우는 1개 테이블 정도의 이제 논리 테이블 정도의 어떤 이제 유지를 한다는 얘기고 그러한 테이블들이 이제 갖고 있는 속성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11개, 4개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개, 뭐 11개 보통.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트릭스에 의해서 저희가 복잡도를 보면 보통이 나오면 4점. 되죠? 삭제 같은 경우는 낮음이 나와서 3점. 여기 보면 FTR, DET 개념을 보시면 이제 화면에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회라고 했을 때 이제 FTR 같은 경우는 그 등록을 딱 제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 값을 쭉 넣은 다음에 등록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몇 개의 그죠? 논리 테이블에 데이터가 뭐 저장이 되냐 이걸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2가 나왔죠. 결국은 데이터를 저희가 쭉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2개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ET가 있었죠. DE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 쪽이 아니고 화면 쪽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계 속성이라든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실적 시작일, 종료일 5개 벌써 붙은 속성값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는 이 버튼도 하나의 DET로 옵니다. 그래서 등록 버튼 등록할 때는 이제 이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메시지 같은 게 뜰 수 있죠. 메시지. 그래서 보통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런 등록 수정 삭제 버튼 할 때는 이 등록 하나, 버튼 하나, 그다음에 메시지 하나에서 항상 2개를 같이 넣어주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보면 하여튼 7개 같아 보이죠. 등록 같은 경우는 이 DET가 화면에서의 그 속성 개수니까 7개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 11개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이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내면 이 전체 점수가 아까 요거 합친 거 12점 에다가 몇 점이죠? 16, 19점. 그러면 31점이 되겠네요. 총.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테이블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까처럼 그 ERD와 화면을 보면서
이런 테이블들을 다 작성을 해서 이렇게 썸을 내면은 기능 점수가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요 데이터 쪽에서는 요 RET라는 개념을 쓰고요. 트랜잭션 할 때는 여기 FTR이라는 용어를 쓰죠. DET는 동일한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 쪽에서의 RET는 논리, 그죠? 논리 테이블 개념이죠. 그죠? 로지컬. 이게 이제 테이블일 수도 있고 뭐 로지컬일 수 있는데, 네, 테이블의 개념입니다. 이 RET는 테이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트랜잭션에서도 FTR도 결국은 요게 동일하게, 얘도 논리 테이블의 개념입니다. 몇 개의 테이블에 등록성 삭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동일한 테이블 개념이지만 용어를 좀 다르게 쓰죠. RET, FTR.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ET는 반대죠. 얘는 용어는 똑같은데 개념이 좀 달라요. 데이터 할 때는 DET는 아까 말한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속성의 값이 DET고요. 이 트랜잭션에서의 DET는 테이블이 아니라 이 화면이죠. 이 화면에 있는 어떤 입력하는 이런 속성이라든가 혹은 버튼들, 혹은 뭐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 박스 이런 것들. 이거를 DET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실 때 헷갈리시면은 데이터 트랜잭션에서 RET와 FTR은 그렇죠.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다. 그죠? 반대로 DET는 용어는 똑같이 쓰지만 개념은 데이터 쪽은 테이블 쪽의 어떤 요소 수를 세는 거고요. 이 트랜잭션 쪽의 DET는 화면에 있는 요소 개수를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두 개 선정해서 총 31점 이렇게 계산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얘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세세하게 지금 화면에 개수 이런 건 지금 뭐 따질 필요 없고요. 이건 뭐 틀릴 수 있으니까요. 뒤에 이제 예제들을 같이 좀 더 저희가 이제 이론 공부하고 풀어가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용어들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RET, FTR, DE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IFIR, EI, EQ, EO 이런 것들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히 하시면 좋고요. 오늘 이렇게 실제 해보면서의 용어들을 이제 맛보기를 했으니까요. 또 각각의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세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